동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장입니다. 1952년 9월 사상 창간호부터 1970년 사상계가 폐간될 때까지 모든 내용을 소개시켜 드릴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1952년 10월호 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52년 10월호 내용 중에서 유교와 경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작성자는 배성룡이라는 분이고 일본에 유학을 1910년대에 갔다가 1920년대에 우리 한반도로 돌아온 다음에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에 기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활동 중에 중앙일보 사장이 친일하는 것을 반대하기도 하고 의열단의 국내 연락책을 담당하기도 하다가 1937년 전후에서 언론을 시작을 했다가 해방 후에 다시 각 대학의 교수로 이제 경제 관련 교수로 재직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유교와 경제라는 제목 하에서 한 8개, 7개의 항목을 나누어서 논문을 작성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논문을 크게 이제 제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2개의 영상으로 제작을 했는데요. 제 나름대로 이 내용을 보니까 일반적인 유교의 경제관을 설명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유교 경제관 입장에서 국가의 어떤 정책들을 설명하는 부분, 크게 이제 2개로 나누어졌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첫 번째 영상으로서 유교의 일반적인 경제관을 설명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유교 입장에서 국가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이분의 그 관점은 유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당시에 그 원본, 그러니까 1952년 10월에 실려있던 원본은 한자가 상당히 많이 사용됐을 뿐만 아니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맞춤법이 정리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맞춤법이 현대와는 상당히 다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영상에서 아래에 자막이 나올 때 그 자막은 이 당시 원문에 사용했던 맞춤법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자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아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내용을 보는데요. 유교는 그 종사인 공자가 선왕의 도법에 의하여 즉 요순, 우탕, 문무, 주공의 가르침을 대집성한 것이다. 자기 수영과 사회 지배의 완성이라는 2대 요강을 서로 관련시켜서 자신을 다스리고 집을 다스리며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리는 평정하는 근본 교조를 세운 것이니 분명한 정치 교학이다. 이렇게 유교를 정치에 대한 학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추가해 드리면, 이분은 유교라는 것은 결국에는 실제로 존재했는지 안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지조차도 의심스러운 요순, 우탕, 아주 전설적인 과거의 원시 초기 단계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복고적 개념의 어떤 관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것을 개척해서 이겨내거나 와 같은 그러한 것은 보이지 않는 개념, 어떤 관점이 유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교의 발전 과정에 있어 경제관의 표현은 특히 맹자에 이르러서 더욱 뚜렷함을 보는 바이다. 공자로서도 정치의 요도는, 즉 정치의 핵심은 양민에 있고, 이때 양민은 양반, 그 다음에 양민, 이런 개념의 양자가 아니고 백성을 먹여 살리고 키운다, 이런 개념의 양민입니다. 그래서 양민에 있고, 왕도는 정덕, 덕이죠. 그 다음에 이용, 이로움, 그 다음에 후생, 삶의 질. 그래서 덕과 이로움과 삶의 질 3자가 화함에, 즉 조화됨에 있다는 서경, 대우모중의 기술이었다. 즉 맹자는 나름대로 이제 이런 백성을 먹여 살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서경이라는 경전의 대우모중이라는 편에 적혀 있다는 뜻이죠. 공자는 소극적이나마 균산 사상까지도 표시해서 있는데, 이 균산은 이제 평등한 생산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재산을 고르게 하는 것이 국가 안정을 도하는 길로, 시도하는 길로 본 바도 있으니, 그래서 그 적은 것, 그게 이렇게 적은 것이 걱정이 아니고 편안치 못함이 걱정이니, 균에는 빈이 없고, 그러니까 균등하게 나눴을 때는 빈, 가난함이 없고, 그러니까 화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부족함과 많음이 없으며, 이게 편안함에는 기우는 일이 없다. 이렇게 백성들이 편안할 때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 치우침이 없다, 이런 뜻이겠죠. 하지만 공자는 민식, 그러니까 백성을 먹이는 것을 제2차적 관념하였으니,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식, 먹는 것, 병사, 군사, 그 다음에 신, 믿음인데, 이 믿음은 이제 윤리가 되겠죠. 이것이 필요하니 어느 것을 그 세 개 중에 어느 것을 먼저 제거할 수 있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공자는 병력을 먼저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병력보다 식과, 즉 먹는 것과 윤리를 더 강조하고, 그런 다음에 그 남은 것, 그러니까 먹는 것과 윤리 중에서는 그 중에 하나를, 이를 제거한다면 어느 것을 버릴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런 물음에 대해서 공자는 식을, 즉 먹는 것을 먼저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윤리적 관점을 상당히 중시하는데, 이때 공자의 윤리적 관점은 인간과 인간 간의 윤리가 아니고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지녀야 할 윤리,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공자는 농을 천하의 대본으로 알고, 이때 이제 우리가 보통 농자 천하 대본 뭐 그런 말이죠. 알고 산업 지식을 넓히려 한 것이니,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말만 읽으면 공자는 농업을 시작으로 해서 공업이나 상업 쪽으로 지식을 넓히려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뜻이 아니고 공자는 농업을 천하의 대본으로 알고, 그러니까 농업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경제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을 기준으로 경제적인 것을 공업 상업으로 넓히자, 이 뜻이 아니고 농업을 기준으로 경제를 이해하려고 했다. 이는 정치가로서의 의무로 생각을 했는데, 요컨대 군자는 즉 벼슬이라는 지배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스스로 산업에 통효할 필요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벼슬을 하는 사람인 지배계급은 그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또 농기구를 개량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벼슬하는 지배계층은 굳이 농업기술이나 농구기 기술 이런 것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 수정치인의 교육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수정치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올바름으로 바로 잡고 이런 뜻이고, 치인, 그럼으로써 사람을 통치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치인의 교육에 열중하는 나머지, 그러니까 윤리적인 교육에 의해서 백성들을 교육하는 나머지 산업적 지식을 무시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자는 이 다스리는 사람, 즉 사라는 지배 계급은 백성들이 이제 직접 어떤 기술을 익히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사는 지배 계급은 알 필요가 없으며, 대신에 뭐가 윤리다, 뭐가 비윤리다라는 지배 계급의 윤리적인 것만 공부를 하고 그것으로서 백성을 통치하면 된다. 자, 이렇게 봤다는 것이 이 사람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공자는 또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중요한 정치도를 배우지 않고 이때 가포는 기술입니다. 가포를 배우려 함은 무슨 견해인가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산업 지식을 배우려 하는 제자에게 대하여 소인이라 한 공자의 가르침은 이때 한은 한나라, 중국의 한나라이고요. 중국의 한나라가 춘추전국 이후에 진한, 그러니까 그 한나라인데, 이때 이제 유교가 국교가 됐어요.
그래서 한 이후에 국가의 정교로 인정된 것이니 동양적 국가의 경제 사상으로 일컫는 농본 사상도 사회 지도층으로부터 그만치 소홀시한 그것임을 부인키 어려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공자의 제자가 가포, 즉 농업 기술을 배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자가 그걸 보고 그 제자가 나가고 난 다음에 다른 제자한테 이 말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군자, 즉 군자 계급은 정치 그 지배의 도를 공부를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백성의 기술을 익히려고 하는 거 보니까 저 제자는 소인이다 하면서 그 제자를 다른 제자 앞에서 없는 곳에서 그 제자가 없는 시기에 다른 제자 앞에서 엄청 욕을 해요. 이제 그런 거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포, 그러니까 기술이죠. 가포에 관한 산업 지식뿐 아니라 공상을 말리말업, 그러니까 공업과 상업을 이때는 끝말자죠. 그러니까 공업과 상업을 말리, 하찮은 이익 이런 뜻이고 말업, 하찮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찮은 이익과 하찮은 일로 공상을 불렀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사상은 진한 일에 현현한, 그러니까 명백한 경향이다. 토지는 서민에게 생업을 주고 민식, 그러니까 백성이 먹는 것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토지에 얽매어 둠으로써 정부의 부세 수입을 증진하는 것이다. 공상에 종사하는 자는 나태한 빈자와 함께 그 처자를 붙잡아다가 강제로 관의 노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교의 계급적인 질서, 그 고유한 분관념에 기이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교의 계급적인 질서는, 분관념은 어떻게 좀 좋게 얘기하면 분업이고 또 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나누는 것 이런 뜻입니다. 니는 뭘 하고 너는 뭘 하고. 그래서 유교의 계급적인 질서, 그 고유한 분관념에 기인한 것이다. 군주의 끝까지 충실히 복종함은 물론이요, 지배계급이 주장하고 잘 추진하면 백성은 오직 따르기에 여념이 없을 정도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소위 봉건 도덕적 기본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 글을 읽었을 때 뭘 생각났는가 하면은 지금 북한 말이죠. 지금 읽어보면 지배계급은 주장하고 잘 추진하면 백성은 오직 따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 유교적 개념이고 그것이 봉건 도덕의 기본인 것이다. 인데 이걸 읽으니까 북한에서 당이 결정하면 인민은 따른다. 그 문구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